네, 안녕하세요. 우리 제형솔루텍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관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월 26일 제형솔루텍 가져와 봤고요.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거 보셨을 겁니다, 다들. 뭐였죠? 액면병합 관련돼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당연하게도 주가가 올라가 주겠구나. 이거는 모두가 예상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실제로 시가가 8%가량 떠서 시작했지만 고가 20% 정도까지 상승해 준 다음에 지금 상승분을 다 뱉어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건지. 아니, 분명히 제형솔루텍 액면병합 이거 호재성 내용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올렸다가 빠뜨리는 건 너무나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 이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오늘은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액면병합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이게 어렴풋이 좋은 내용인 거는 아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진 못했어라도 상한가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만 이 상승분을 다 뱉어내는 게 왜 그런 건지 이런 부분들 까지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중요해요. 액면병합이라는 이런 공시 자체가 나온 것도 좋지만 그 이후에 이 제형솔루텍의 패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자,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제형솔루텍 아시다시피 이전에 이 로봇주들의 수급이 워낙 좋았을 때, 로봇 섹터가 올라갈 때 8,100원까지도 도달해준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분의 절반 정도는 지금 되돌림이 나온 상황이죠. 그랬을 때 오늘 몇 퍼센트죠? 무려 46%, 절반 가까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또 너무나 과대하게 많이 나온 상태에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세력주들은, 주포가 사실 세력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탈을 했느냐, 이탈을 하지 않았느냐, 이 또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차트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때가 이 제형솔루텍을 매집했던 이 세력들이 물량을 적극적으로 담았고,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담았겠죠. 근데 과연 지금 이 구간에서 이탈을 했겠느냐라고 봤을 때 거래량만 보시게 돼도요, 들어온 거에 비해서 이 많은 물량을 담았는데 오늘 좀 터졌어요. 거래량이 그나마 오늘 좀 나왔는데 이 앞전에 들어온 거래량에 비해서 과연 이 구간에서 이탈을 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를 계산해 봤을 때 이탈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세력들은요, 개인분들이 달라붙어서 소위 말하는 광기 구간을 만들어내서 이 광기 구간에서 개인분들에게 물량을 던져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죠? 강력한 재료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제형솔루텍은 또 특이한 게 예전부터 이 로봇주들이 갈 때 같이 또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은 로봇주들로 엮여서 가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사실 이 대북 테마가 저는 그나마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나마 빨리 가려면. 그래서 실제로 아시다시피 제형솔루텍이요, 테마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형솔루텍 카메라 모듈 부품인데 이거 사실은 이 S26 갤럭시라든지 이 카메라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데 로봇주들이랑 엮여서 로봇주들이 올라갈 때 같이 갔었기 때문에 로봇의 테마 다시 한번 가준다라고 하면 엮여서 올라가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건 남북 경협, 맞죠? 대북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개성공단에 진출을 하면서 참여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재료가 살아나준다라고 하면 그때가 탈출 혹은 이 수익 보고 나오기가 적기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북 관련돼서 좋은 뉴스가 또 나왔어요. 북한 관련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려보면서 공시로 나온 액면 분할이 뭔지, 그리고 또 좋은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우리 선배님들께 제형솔루텍을 왜 들고 가시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볼 테니까 토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요, 인사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관금손 다니엘이고요. 우리 선배님들께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너무 자주 부탁드려서 민망하기는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제가 꼭 제형솔루텍 갈 수 있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꼭 이 안티팬 분들이 계신지 악플을 단다라고 하죠. 나쁜 말들을 서스럼없이 내뱉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제형솔루텍에 물려 계셔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많이 힘드시고 이 손실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놀리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이
들어보시면 제형솔루텍 분명히 탈출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아무런 논리 없이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댓글로 반등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튜브 정책상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제형솔루텍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선배님들께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요 제 영상을 기본적으로 시청하시는 선배님들께서는 제형솔루텍 이 구간에 물려서 많이 힘들지만 어떻게요? 나중에 충분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미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다만 제 영상을 시청하시지 못하는 제형솔루텍 주주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개인분들이 중간중간에 120만 주, 뭐 25만 주, 그리고 이때도 많이 들어오셨죠. 자, 이때가 올라갈 때 들어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선배님들께서도 지금 꽤나 긴 장기간 동안 보유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혹여나 오늘같이 자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힘들어서 물량을 던지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형솔루텍을 가져가시는 이런 구간들 속에서 절대로 투매 물량을 내보내시지 않도록 제가 꽉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 반등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자, 급하시니까 빨리빨리 준비한 내용이 많은 만큼 빨리빨리 설명드려 볼게요. 자, 아시다시피 지금 중요한 건 어제 나와 있는 이 액면 병합 공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합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중요한 건 이거죠. 한 주당 가액이 500원이었던 걸 병합 후에는 2,500원. 즉 이게 무슨 말이냐? 1대 5 이렇게 병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5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주식수를 보시게 되면 보유가 아니라 이제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1억 1,600만 주가 있는데 이게 병합 후에는 2,300만 주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용만 보시게 되면 당연히 좋은 내용이죠. 왜 좋습니까? 보통 액면 병합 같은 경우에는 주당 가격, 소위 말하는 동전주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동전주에 대한 내용이 인식이 사실 안 좋아요. 요즘 정부 정책상 이런 동전주들, 부실 기업들 정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형솔루텍 회사 측에서도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이제는 병합을 통해서 바뀌는 거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4,000원에 있어요. 4,000원에 있는데 이거 5개 모아서 하나로 만든다라는 거니까 이제 주당 가격을 2만 원짜리로 만드는 겁니다. 간단하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액면 병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시다시피 사실 제형솔루텍은 세력주잖아요. 세력주. 그리고 발행 주식 수 보시게 되면 1억 1,000만 주가량이 발행되어 있다라고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좋은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세력주들의 특징이요. 제형솔루텍 금감원 공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분기 보고서가 있겠죠. 자, 분기 보고서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행사. 자, 여기에 미상환 전환사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돈을 빌리는데 누구한테 빌려요? 사모펀드한테 빌립니다. 사모펀드 세력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추후에 주식으로 상장시켜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채권을 발행을 시켰다라는 건데 이거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발행이 지금 되어 있는 게 몇 주였죠? 2,600만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려보시게 되면 이게 12회차, 13회차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죠? 전환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는 거. 자, 실제로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되어서 사모펀드 세력들 입장에서 그들 입맛대로 움직여볼 수 있는 주식수가 상장 주식수 대비 엄청나다라는 거죠. 방금 뭐 한 2,600만 주 정도 봤나요? 그러면 뭐 어림잡아도 발행 주식수 대비 한 20% 정도, 20에서 25% 정도가 이 사모펀드 세력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 제형솔루텍의 메인 세력들은 뭐 사모펀드 세력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구간에서 거래량 터진 거 보시게 되면 들어온 세력들이겠죠. 그리고 차트를 좀 더 길게 늘여놓고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 터져준 거래량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의 주가보다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집을 해서 여기서 털어냈다라고 하더라도 이 긴 시간을 기다려서 2배 정도 먹고 나갔다? 이거는 말이 이치가 맞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매집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진짜 매집이 이루어진 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땐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전환사채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이들이 돈을 투자함으로써 종목을 털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이 광기의 구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광기 구간이다 라고 하면 제용솔루텍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차트를 거의 20몇 년 전으로 길게 늘어놓고 보게 되면 뭐 한 9,000원대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상장 이래로 가장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었던 구간이 이때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생각해 보게 되면 충분히 여기까지도 올릴 수 있었어요. 근데 안 올리고 밑으로 빼버렸죠? 이 말인즉슨 아직은 엑시트를 할 때가 아니다. 왜냐면 사실 이런 역사적 신고가 위치를 뚫어주는 구간들은 개인분들이 다 달라붙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있죠? 최근에는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우리 구독자 선배님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도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영상을 촬영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 역사적 신고가 구간인 12,000원 구간을 뚫어주게 된다. 8, 9천원대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8, 9천원대부터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시장 참여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돼요? 자, 축제 구간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 속에서 세력들은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일부 정리를 하고 이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용솔루텍도 이 구간을 마찬가지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고 집중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용솔루텍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당 구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더 용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제 순전히 100% 제 머릿속에서 나온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는 아닌데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액면 병합을 하면 상장 주식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통 비율이 85%나 되는 종목이 유통 비율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절대적인 주식의 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충분히 자, 단순 수학적 계산을 해봤을 때 1대5예요. 그러면 지금의 세력들 입장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5배 줄어들었을 때가 더 넘기기가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호가창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자, 호가창 보시게 되면 어떻죠? 자, 지금 제용솔루텍이요 5원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호가창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얇아요. 뭐 만주, 천주, 삼천주, 팔천주 이 정도 걸려 있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구간은 5원의 호가를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1대5라고 말씀드렸죠. 2만 원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호가가 어떻게 바뀌죠? 50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무려 50원이 10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딱 10배 간다라고 하면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한 호가에 다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적은 거래로라도 주가를 들어 올린 다음에 던질 때 정리할 때도 정리가 용이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보셨듯이 사모펀드의 보유 주식수가 20%가 넘었던 이 제용솔루텍인 만큼 제 순전히 상상하는 시나리오지만 회사에게 돈을 빌려간 세력들이 어느 정도 입김이 닿았을 수가 있겠죠? 이 사모펀드 세력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제용솔루텍 이사회에 충분히 언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 무슨 말이냐? 일단은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코스닥 동전주들 싹 다 폐기. 내용 보고 얘네 이상하면은 정리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패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사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자, 동전주 벗어나자. 퇴출 위기에 중소형주 특단의 조치. 자, 계속해서 액면 병합이 결정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용솔루텍 주당 가액 자 얼마나 나와 있어요? 5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의 흐름상 이거를 최소 1,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용솔루텍 역시나 지금 또 많은 자금이 엮여있는 이 사모펀드 세력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이들도 사모펀드 세력들도 이 상장 폐지에 대한 요건은 상패에 대한 요건은 일단은 도망가 놓고 보자. 지금 제용솔루텍이 물론 주당 가액이 2,500원으로 변신하고 자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걱정되는 종목들은 시총이 너무나도 뭐 작은 덩어리겠죠? 자 5천억보다도 훨씬 더 작은 500억, 300억, 200억, 1,000억도 안 되는 얘네들이 1순위 타겟팅이겠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용솔루텍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뒤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이 사모펀드 세력들이요 입김을 불어넣을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액면 병합을 하게 됨으로써 이들이 지금 매집해놓은 물량을 주가를 더 쉽게 그리고 더 빠르게 올린 다음 털어내는 것까지도 용이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조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사실 우리 선배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그러면 액면 병합이 좋은 건데 주가가 왜 오늘 올라가지 못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요. 자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거 신주의 효력 발생일이 언제죠? 4월 13일입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 정지가 중간에 한번 있어요.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자, 20여일간의 거래가 정지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신주가 4월 30일 날 상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사실 액면병합은 지금 당장의 호재보다도 나중에 병합되고 나서 시장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액면병합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 패턴이 나오냐. 자, 예를 들어서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액면병합을 결정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딱 이때예요. 마찬가지로 거래 정지가 됩니다. 거래 정지되고 나서 자, 주가는 이때 별거 없는 것처럼 내려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주가가 자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다? 13,000원까지도 가져왔다. 그래서 얘는 병합 직후에 올라가는 그림이 안 보였기 때문에 얘는 좀 재미없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올라갔다라는 거고, 얘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세종텔레콤이라는 종목이 또 최근에 있습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 이때 이제 액면병합 진행을 했죠. 이때가 이 점으로 찍혀 있는 게 거래량도 안 나온 게 바로 거래 정지를 당했던 구간이고요. 얘는 거래 정지를 풀리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 현상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장대음봉 이거 안 좋다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슈팅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죠? 15,000원까지 갑니다. 그래요. 무려 2배 이상 100% 넘게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기는 하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액면병합 이후에 다 갑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나오는 패턴은 뭐냐? 거래 정지가 풀리는 날 슈팅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래 정지가 해제되고 나서 액면병합 이후에 얘도 적절하겠네요. 휴리메이텍이라는 종목인데 얘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풀리고 나서 자 당일날 상한가 가고 다음 날도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틀여간 거의 40-50% 합쳐서 올라갔다가 물론 빠지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갭이 떠서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형솔루텍 지금 당장의 호재라고 시장은 인식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추후에 액면병합이 자 실제로 진행되고 나서 그 이후가 더 중요하겠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형솔루텍이 사실은 주가를 다시 들어 올려주려면, 그러니까 매집한 세력들이요 이 광기의 구간을 만들어서 물량을 다 던지고 나가려고 하면 이 명분,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형솔루텍은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북 테마로 엮여서 남북 경협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좋은 내용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기사입니다. 자, 미 국무부에서 북한에 누군가와도 대화를 할 수 있다. 북미 소통에 물꼬를 트나? 라는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내려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자,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죠. 자, 이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대화를 열려 있다.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북한과의 대화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미 한번 이 여지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북한의 김정은 측도요. 미국과 못 지낼 이유가 없다. 미국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북한 측 김정은 대통령이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이 화답을 준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중국 방문을 할 예정이 있는데 이때를 계기로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북한 간에 또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시장에 좋은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김정은 이 지도자 자 얘랑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력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건데, 사실 근데 이들이 이 두 국가의 정상을 조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들 입장에서도 대북 테마로 엮여서 올리려고 하면 자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일단은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두고 어떻게 보면 지구의 경찰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대통령이다 보니까 지금 이란 쪽도 상황 정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 우크라이나 쪽도 또 꼭 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북한도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내 이제 현 집권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꼭 집권 시기에 때마다 자 이 정치 얘기하면 꼭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집중해 주세요. 어쨌든 좋든 싫든 이 북한 쪽 대북 정책이 한 번씩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꽤나 멀지 않은 이 시일 내에 대북 테마로 엮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제형솔루텍이 올라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들은요 그때를 맞춰서 또 특징주 기사 내보내면서 주가를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시기상 자 어떨 때가 가장 맞겠느냐라고 보면은 액면 병합 이후에 그때가 아마 제일 깔끔하겠죠? 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액면 병합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시원한 상승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속상해하시고 자 얘를 털고 나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자 이들이 지금 매집에 자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들이 매집한 물량 이 전환타점 발행 물량을 털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들어 올린 다음 개인분들이 달라붙는 그런 광기의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비슷했던 종목이 바로 휴림 로봇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딱 지금 이 구간에 와 있죠. 제용솔루텍이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얘도 차트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온 다음에 자 절반 정도 소위 말하는 이제 허리매매법이라고 해서 자 절반 정도의 상승분을 되돌려준 다음에 어떻게 됐죠? 상승분을 다시 넘어서는 자 8,700원까지도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더 갔죠? 얼마까지 갔습니까? 이런 광기의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개인분들이 좋아서 이제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간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안 좋은 장대음봉, 윗골이 긴 장대음봉이 터지게 되면서 거래량과 함께 세력들의 이탈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용솔루텍은 딱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허리 매매법 있죠? 자, 이게 또 통했던 종목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HJ중공업도 있습니다. 자, 얘도 보시게 되면 어떻죠? 마찬가지로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절반 정도의 상승분을 되돌려주는 이런 하락 조정이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다시 들어 올려주고 절반 정도 하락하고 다시 올라가주는 이런 흐름들이 연출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들로 봤을 때 제용솔루텍도 충분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어쩌면 추가 매수 타점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혹시나 이 윗구간에 물려 있어서 내가 좀 대응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단가가 특히나 너무나 높다면 자 추매 타점을 한번 잘 잡아서 평단가를 확실히 낮춰준 다음에 다시 허리매매법 통해서 튀어 오르는 구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수익까지도 한번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제용솔루텍에 대한 타점, 이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요 반등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는 거 부탁드리면서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거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제0입니다. 제0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구독자분들은 단체 문자를 무료로 이 매수 매도 대응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이 나올 때마다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자 어떤 방식인지 또 예시를 안 보여드리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화면 쪽에 잠깐 또 집중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 뭐냐, 우리 구독자분들께 단체 문자 매수 매도 대응 실시간 대응을 드리고 있을 때 보내드리는 문자가 잘 가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확인하려고 업무용 핸드폰에도 보내고 있는 내역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간단히 날짜랑 내용 정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1월 11일이죠 1월 10일 날 제용솔루텍 자 매수가 1364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매도 타점을 드렸었죠. 자 11월 20일 날 이때는 항상 설명드리는 패턴상 매매 패턴상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2042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언제요? 자 11월 26일 날 매수 타점 1668원에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드렸었다. 그리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매도 타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1월 14일 날 매수가네요. 자 4,600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도 매도 타점 잘 잡아서 대응을 해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수 매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요 단체 문자 무료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10-9630-2563번으로 뭐라고요? 간단하게 제0입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다라고 하시면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반등을 꼭 남겨주세요.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은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 무료이니까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셔서 꼭 솔루텍을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다른 선배님들께서도 가져가실 수 있는 이 힘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직 영상 안 끝났고요. 여기 나와 있는 후속주라고 있는데 우리 제용솔루텍을 보유하고 계시는 선배님들께서 일단은 지금 회복이 필요하신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또 회복을 시켜드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종목이 빨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가져야 돼요. 쭉쭉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는 텐베거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내용 없이 텐베거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죠. 그러니까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오늘 오후 중에서라도 확인하신 다음에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소액 정도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소리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면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대상 후보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제로는요, 인수합병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랬냐면 삼성전자가 항상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자, 반도체 사이클 때 어떻게 돼요? 10만 전자를 외치면서도 올라가다가 이게 딱 끝나자마자 주가가 반토막이 돼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때도 돌이켜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이 삼성전자 사장님이 올해 초에 이 CES라는 로봇 박람회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뭐였냐? 우리 삼성전자가 M&A를 공격적으로 할 건데 대상 기업은 전장이랑 로봇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로봇 기업을 인수한 거고, 그리고 최근에도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힌트가 이미 다 나왔죠? 이 사장님께서 직접 언급해 주신 힌트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추후 사업 방향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이제는 반도체와 어떤 거요? 로봇의 투트랙으로 가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지금의 실적은 반도체에서 받쳐주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추후에는 로봇 기업까지도 겸하면서 자, 밸류체인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이 삼성전자의 주요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기존에 인수한 사업들을 토대로, 그리고 이 중에서 주력 사업인 자, 로봇과 전장 사업을 토대로, 그러면 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혹시 삼성전자가 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공백이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이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인수합병이 그 기업은 기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일단은 이게 어떤 거를 하냐면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하는 이런 부품이에요. 이게 로봇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갑니다. 왜 그렇죠? 이 빅테크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건 로봇과 자동차의 완전 자율화, 자율주행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들 입장에서도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정보 전달을 머리에다가 딱 해주는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다가 그 대상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 로봇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전장사업, 얘네 두 개 다 완전체를 만들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아요.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사실 이뿐만이었으면 말씀을 안 드렸겠죠. 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서 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돈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지만 이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런 비슷한 종목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어요. 자, 얘네 주가가 17,000원 바닥권에서 오늘 뭐 거의 90만 원까지도 트라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뭐 50배가 가까운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자, 이 정도까지 차트를 잘라놓고 보게 되면 뭐 한 6개월 정도 걸렸겠죠? 자, 이 정도까지 가도 얼마요? 10배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 50배, 이거는 사실 먹어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하지만 10배고는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혹여나 이 인수합병이 불발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뭐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뭐 한 300만 원만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요, 포트에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남겨주시면 되냐면 재영입니다. 재영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준비한 10배거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꼭 한 번씩은 받아가셔서요,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시간 상관없이 문자는 언제든지 주셔도 괜찮습니다만, 자, 전화는 안 받을 겁니다. 전화는 주시지 마시고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고요. 혹시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반등
꼭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분들께서도 제형솔루텍을 들고 가실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생기고 명분과 이유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또 번호 외우기가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보고 계시는 영상 설명란에 간편 문자 링크 넣어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핸드폰으로 제목을 한번 누르면 됩니다.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영상 설명 회색으로 된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클릭해 주시면 여기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 문의라고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 창이 뜹니다. 그럼 9630-2563 번호 딱 들어감으로써 여기다가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제0입니다. 제0.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제형솔루텍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이제 해볼 텐데요. 이 제형솔루텍은 소위 말하는 세력주에 가깝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매집은 이 구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놓고 봤을 때는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에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한 이 정도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고, 딱 절반 정도 상승분을 반납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구간에 이렇게 주가를 들어 올려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혹은 대북으로 엮여서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가지 다 열려 있어요. 로봇이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로봇과 관련된 특징주들이 나오게 되면서 제형솔루텍이 올라가 줄 것이고요. 그리고 대북과 관련된, 대북 테마와 관련된 이런 뉴스들, 좋은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북 테마로 엮여서 올려보낼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북주다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죠?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이 2월 초에 마찬가지로 좋은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얘도 보시게 되면 2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추세를 돌려놓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난티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 상승률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이 2월 초에 추세를 돌려주고 있는 이런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 아난티라는 종목이 운대가 잘 맞아서 테마랑 잘 엮여서 보냈던 데가 바로 이때겠죠? 이때도 보시게 되면 5,000원에서 2017년 5,000원에서 이때 또 한창 이 집권당이 민주당이었던 시기인지라 대북 테마랑 엮어서 어떻게 됐어요? 3만원까지 무려 6배나 보냈던 종목이다. 제형솔루텍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만 잘 부합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 운대가 잘 맞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도 결국에는 매집했던, 아까 보셨죠? CB 발행, 이 사모펀드 세력, 이들이 지금 액면 병합까지 시도하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자, 제형솔루텍 만약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 그 끝은요 진짜 어디까지일지 저는 감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오늘 영상에서는 저한테 딱 한마디만 더 드려볼게요. 물려 있어서 많이 답답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억울함을 저한테 푸시기보다는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면서 구독이랑 좋아요, 반등 남겨주시면서 또 좋은 내용이 있고 또 빨리빨리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 도와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